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오송입니다. 오늘이 2월 27일이고요. 이제 마늘 부직포를 좀 벗길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직포를 벗기고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복적인 누구나 다 유튜버들이 전달하는 내용 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마늘을 그러니까 겨울에 월동을 나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은 것과 그 다음에 비닐 덮은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제가 3년 동안 비닐과 부직포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를 했고요. 비닐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 가지, 그러니까 포장을 열 겁니다. 여는데 거기에다가 번호를 달아드리고 그 번호에 달아드린 그것을 갖고 부직포가 그 다음에 비닐로 보온을 했을 때 그 성장 상태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요. 벗기는 거 보셨죠? 총 5번을 포장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다 걷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 비를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기온을 보고 며칠 동안 더 덮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가지고 일단 다 벗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노하우니까요. 각자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들 어떤 스킬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이거 아시죠? 통마늘, 그러니까 주화 있지 않습니까? 주화를 심어 주화가 분구가 돼서 2쪽, 3쪽, 4쪽 이렇게 된 것들을 심은 건데 좋은 놈들 이렇게 자랐습니다. 보십시오. 이파리 좋죠? 자, 보십시오. 비닐이었죠? 비닐이고요. 보시면은 땅을 보십시오. 이렇게 겉흙은 말라있죠. 겉흙은. 자, 그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아시죠? 이것도 똑같이 통마늘 심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일주일 전에 올려드렸죠. 일주일 전에 올려드렸는데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통마늘을, 그러니까 주화를 심어서 통마늘이 된 거, 통마늘이 아니고 2쪽, 3쪽이 된 것들을 한 통, 2통씩 모아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고요. 자, 보시면요. 지금 앞에 거하고 1번, 요 2번입니다. 그럼 3번짜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3번짜리로 왔습니다. 아까 열을 때요. 요 새 두둑을 한 번에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1번과 틀린 게 뭐냐면 이 지금 고랑 있지 않습니까? 두둑의 높이가 20cm가 넘습니다. 넓죠? 그리고 한 번에 다 덮었습니다. 제가 눈의 이 결로를 이용한, 그리고 가뭄을 해소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 왔는데요. 보시면은 통으로 덮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고인 물은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 두둑으로 결로가 생겨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 공급을 해주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주화수하고 위한, 요건 한 통씩 심은 거네요. 4개짜리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파리 보십시오. 상태 좋죠? 자, 그리고 흙의 표면 상태도 그렇게 질진 않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겨울에는 작물이 그 결로가 생긴 물에 의해서 잎에 닿았을 때 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그것도 조치법이 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3번짜리 왔죠. 3번짜리 이렇게 좋습니다. 4번짜리로 또 가겠습니다. 4번짜리 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직포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제 부직포는요 상당히 질이 좋은 부직포입니다. 아마 최고 두꺼운 겁니다. 브람스가 많이 나가는 건데요,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펄렁펄렁한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땅이 이렇게 질어 있죠. 저도 간행대로 똑같이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덮어놓고 어떻게 했냐, 핀을 꽂아놨지 않습니까? 기둘러만. 자, 보십시오. 이 지금 마늘을 보여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거의 하루 이틀, 지금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날수 차이가 하루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저기도 보이십시오. 비닐 덮어놓은 거 차이가 확실히 틀리죠. 저 붕 떠있죠. 저거는 부지포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늘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풀도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기가 없어요. 같은데 물기가 없죠. 자, 보세요. 여기 말라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자, 보세요.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덮지 않고 포장을 덮지 않고 겨울을 난 거고요. 보십시오. 전부 다 젖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5번짜리로 가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 또한 부지포로 덮었던 자리입니다. 요거는 월동을 들어갈 때 어떻게 됐느냐, 8매 9매를 키워서 들어간 건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파리가 많이 꼬실렀죠. 이렇게 보면 녹았죠. 물르는 거, 병 온 것처럼. 그리고 땅을 보시면 이렇게 젖어 있죠. 제가 3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힘주어 얘기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겨울에 월동을 날 때 비닐이 부지포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3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4년 차죠. 올해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전파가 됐으리라 했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또 이상한 게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또 거기서 댓글을 다는 걸 보고 제가 오늘 다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는 다음 단계로 가려고 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고랑과 두둑의 높이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4번째짜리는 한 20cm, 그 나무가 높이가 18cm, 20cm인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높은데 틀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자리 5번과 4번은 잎의 상태가 안 좋죠. 그러나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잎의 상태가 좋죠. 이게 겨울에 추워서 그런 겁니다. 잎이 마르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습이 차지 않습니까? 추운데 크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아까 1번, 2번, 3번은 어떻게 됐냐, 무지하게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큰 데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들, 제가 이거 마늘 잎 잘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눔했던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영상을 찍어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많이 컸죠, 지금? 이게 지금 통마늘을 심었기 때문에 요만한 것들, 이건 요만한 것들, 이만한 것이 4쪽, 5쪽, 어떤 건 6쪽짜리 그걸 심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지금 잎을 자르고서도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1번 자리입니다.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흙이 뽀송뽀송 말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말씀은요, 3년 동안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4년 차에 또 한 번 얘기를 하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닐에 생기는 결로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자, 마늘, 대파, 쪽파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지금 현재 이 날씨에 겨울에 비닐을 밀착을 시키지 않습니까? 절대로 삶거나 잎이 타질 않습니다. 우리가 비닐을 포장을 열 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때지 않습니까? 절대로 삶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닐을 완전히 덮질 않고 드문드문 열어놓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큽니다. 조금 크는 속도가 작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엽채류 있지 않습니까? 상추라든가 가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닐과 물에 직접적으로 닿거나 그 빗물이, 결로의 물이 잎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다음날 그 물기를 말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마늘과 쪽파하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마늘, 쪽파, 대파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엽채류하고는 비닐 덮는 방법이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또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로 그겁니다. 이
농진청에 나와 있는 그 두둑의 높이, 넓이 이런 것들도 내 밭의 토질에 맞게끔 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올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차라리 성우 육묘장 그분처럼 옆집의 거를 갖다가 비교를 하면서 찍어 드릴 때 그분은 그렇게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농사 실력이 있고 언제 심었더라고 보고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것을 심었는데 비닐과 부직포로 덮었는데, 왜냐면 개인의 농사 능력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심는 파종일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내 것이 좋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제가 지금 물이 축축하죠? 이 물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쪼걱쪼걱 하죠? 이 물이 일로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앞서 말씀 이것들을 5가지를 갖고 차이가 확실히 틀리지 않습니까? 저 지금 비닐이지 않습니까? 부직포하고 이거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얼등이 난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기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제가 같은 날 동시에 거의 파종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갖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부직포를 벗기고 나면요 다 똑같죠. 뭐가 똑같냐면 토양살충제, 물론 뭐 나는 조금 집에서 먹을 거야 토양살충제, 다른 것들 일제 안 하겠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토양살충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이때 해야 돼요. 그래야지 3월달에 토양살충제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방제가 가능합니다. 토양살충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살균제 처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같이 그러니까 부직포로 덮어서 저렇게 지금 이 바닥이 마늘이 심겨져 있는 곳이 청태 이끼가 킨 것처럼 그렇게 포렇게 됐을 경우는 균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좀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연면 시비를 합니다. 반드시 이제 내일 모레 비가 온다 하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또 일교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연면 시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해 피해 예방이라든가 치료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량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것들을 연면 시비를 하는데, 비가 온다 하기에 그래서 비닐을 다 걷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고 나서 비 좀 맞추고 나서 서리빨이 쓴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슬부슬 올라온 자리, 이것을 메꾼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 다시 덮을 겁니다. 비가 그치고. 그렇게 나서 한 기온이 좀 올라가는 한 일주일 아니면 5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다시 열 겁니다. 풀리면은.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제 방법입니다. 포장을 열고 무조건 NK 비료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저처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란 애들은 NK 비료, 자 보십시오, NK 비료 주셔도 됩니다. 근데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포장이 날리던 자리, 요 앞에 보면 날린 자리입니다. 표가 나죠. 이렇게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잎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잎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그 댓글에 어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질이 필요하죠. 질소질을 살짝 비가 오기 전날 뿌리거나 아니면은 분무기에 타서 이렇게 뿌린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있지 않습니까?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NK 비료를 다시 뿌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잎을 키워야 됩니다. 잎이 이렇게 망가진 잎들을 원상복귀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지금 부직포를 덮은 것하고 비닐을 덮은 것, 이것을 갖다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3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부직포를 벗기고 나서 그렇게 3가지 기본적인 거 해 주시면 마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